거기 이제 뭘 보시냐면 124쪽입니다. 이이에 고산구곡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고산구곡이라고 하니까 일단 고산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지명이에요.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해주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고산구곡담, 이 담자는 연못담이에요. 연못담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산구곡의 연못을 사람이 모르더니 이렇게 좀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주모복거하니 이렇게 나서 주모복거, 이거는 오른쪽에 나오죠. 이 주자가 벨 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모자는 띠풀 모자예요. 그 다음에 복자는 이게 살복자고요. 거자는 살거자예요. 그러니까 풀을 베고 살 곳을 이렇게 정한다. 그러니까 점칠복자. 여기는 이제 뭐 살복도 되고 점칠복도 돼요. 이거 어떨 때.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재밌는 게 이렇게 찍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뭐냐고 사람 인자로 알아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이 투표에 이게 보이죠? 네. 이 점칠복자예요. 누가 이번에 당첨될지 점쳐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갑골 문자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에 배딱지에다가 이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막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갑골 문자. 이거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 불을 피우면 이렇게 갈라진다. 이게 점칠복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점칠복도 되고 살복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한다. 이런 정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모 복가하니 번임내가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어지버는 요즘은 어지버. 어지버는 그냥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별 뜻이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를 하리라. 이게 다.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그 125쪽에 무의산을 상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학주자니까 주자를 배운다. 주자학을 만든 주자. 원래 주자의 본명은 주희예요. 주희. 주자의 본명. 주희인데 존칭해서 주자인데, 그러니까 주자를 공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무의산을 상상을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자연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산이라는 건 이제 원래 그 복건성이라는 곳에 있는 산인데, 하여튼 그곳에서 주자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7부터 9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1수는 그냥 전체적인 레파토리랄까 이런 걸 이야기한 거고. 자, 7부터 볼까요? 7곡은 어둠이고, 7곡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게 관자거든요. 관암에 해 버친다. 관암이라고 하는 곳에 해가 버친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비친다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해가 그곳에 비친다. 그 다음에 평무, 이게 거친들 문자, 거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들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평평한 들판에 내 거드니, 그러니까 내는 안개라고 써놓으시고요. 거드니는 거치니, 안개가 거치니, 안개. 그러니까 거치니는 한자로 우리말로 거치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개가 거치니.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이 근림이로다는 뭐냐면 그림과 같구나.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과 같구나. 해석할 수 있고요. 송간, 소나무 사이에, 그다음에 녹준을 놓고, 녹준은 녹색 술잔이에요. 이게 술잔 준자거든요. 녹색 술잔을 놓고는 녹색 술잔을 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온양 보름. 그러니까 벗이 온 것 양은 뭐뭐처럼이에요. 벗이 온 것처럼 보겠다. 이 글림이로다는 그림과 같구나 뜻입니다. 일곡이 어디냐? 관암에 해가 비쳐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바위에 해가 비치니까. 그러니까 평평한 들판에 그 안개가 거치니까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소나무 사이에 푸른 그 술잔이 녹균이니까 그 술잔을 놓고 벗이 온 것냥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벗이라는 거죠. 숲 속에서 이렇게 술잔을 탁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곡은 어둠이고, 그다음에 언덕 애자예요. 애자가 언덕 아이할 때 애자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이 소나무 언덕에 해가 넘어간다는 거, 넘을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연못 담자거든요. 담심, 그 다음에 암영은. 그러니까 연못의 마음, 연못의 마음이겠네. 담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못의 마음이니까 이건 직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암영은 바위 암자의 그림자 영자거든요. 연못의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 기쁜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연못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연못의 마음이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혹시 경주에 가면 월지 가보셨어요? 저녁에? 안 가봤어요? 월지를 저녁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월지가 되게 멋있어요. 옛날 안압지라고 했는데 월지가 이 저녁에 가면 저는 그거 한번 가봤는데 이 저녁에 뭐 나무 모양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밑에 다 비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모습. 뭐 월지를 안 가더라도 네. 그 연못 같은데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연못의 마음 뭐냐? 기쁜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쁜 연못의 바위 그림자, 온갖 빛이 잠겨세라는 뭐냐? 잠겨 있구나.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임천, 이게 숲을림자의 샘천자거든요. 네. 숲풀에 있는 샘이 깊도록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겨워하노라. 흥에 겨워한다는 거. 깊을수록 좋으니 흥에 겨워하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곡은 어디 메우고 송해에 해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근데 팔곡으로 넘어가는데 팔곡은 어디 메고 금탄에 달이 밝다. 이 금자는 여기 이제 금자는 검은고 금자예요. 검은고 금이고요. 검은고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금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지명인데 이게 뭐 이걸 타는 뭐 튕기를 탄다는 뜻인데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금탄이라는 곳에 달이 밝구나. 그다음 뭡니까? 갈매기 발 진짜예요. 옥발. 오곡자의 갈매기 발 진짜. 갈매기 발 그다음에 갈매기 발 휘자. 이게 좀 한자 어려운데 갈매기 발 진, 갈매기 발 휘. 갈매기 발 진, 뒤에는 갈매기 발 휘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검은 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해서 뭐 갈매기 발처럼 생긴 거 있죠. 네. 검은 거 이게 튕길 때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갈매기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125쪽에 옥진 금희라고 써져 있어요. 네. 옥진은 옥으로 만든 현악기의 줄을 받치는 기러기 발. 갈매기 발라고 하고 기러기 발라고 해요. 기러기 발이고 금휘는 금으로 박은 줄을 고르는 자들을 표시하는 조각이다. 좋은 검은 걸 의미한다. 하여튼 좋은 검은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으로 수삼곡을 노름말이, 그러니까 세 개의 곡을 이제 수삼곡이라고 연주를 했다는 거겠죠. 고조, 예스러운 풍치를 알 사람이 없으니, 요즘 말로 알리는 알 사람이 없으니는 없으니 해석되죠. 없으니 혼자 즐겨는 알겠죠. 혼자 즐겨한다. 혼자 내가 즐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이의 작품 중에 보면 1수, 2수, 5수, 9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수나 4수, 그다음에 6수, 7수, 8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고산 구곡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124쪽에 밑에 보세요. 고산 구곡당. 고산의 9급이 계곡, 고산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산이고 이는 주자가 무의산에 들어가 아까 제가 무의산 이야기했는데 학문에 힘쓴 일을 본받아 고산에 머물면서 학문을 닦았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갈 데가 많아요. 뭐 보길도, 웅선도에 보길도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보길도에 가면 이제 동천석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멋있거든요. 보길도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게 윤선도의 이제 유적지인데 거기 보길도에 가면 이제 동천석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면 정자 같은 게 2개가 있어요. 정자가 2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윤선도가 여기 1번에 살았을 것 같아요. 2번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산꼭대기 가면 이 정자 같은 게 2개가 있는데 찍어보세요. 1번? 2번. 왜 2번에 샀을 것 같아요? 이유가 들고 나는 걸 보려고 하나? 들거나?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아니라 지금 비슷하게. 자, 이분이 갑자기 윤선도가 여기 이제 있는데 갑자기 병이 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 몸이.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줄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 옛날에는 이게 뭐 표시를 안 되잖아요. 줄을 막 끌어당기면 딸랑딸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에 있는 사람이 줄 타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윤선도를 얻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윤선도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줄 타고 다시 올라갔다가 힘 빠지잖아요. 그 내려오면 힘들죠. 없고. 그거까지 생각을 다 하고. 근데 윤선도가 재밌는 건 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윤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벽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게 악기를 연주하게 하니까 이거 완전 서라운드 입칭을 하는 거예요. 이 튕겨서 내려가니까. 그리고 뭐 기생들이 이제 바위에서 춤을 춰. 그러면 이 윤선도는 바위를 본 게 아니라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봐. 근데 되게 윤선도가 되게 좀 뭐랄까 선진 앞서가는 사람이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선도의 그런 고향에 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이런 그 1수부터 10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 고향이 하려고 옆으로 간 거예요. 어부사시사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0수씩 나와요. 봄 10편, 여름 10편, 가을 10편, 겨울 10편인데 이건 뭐냐 10편은 뭐냐 다시 가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이 되는 거예요. 여름도 새벽부터 저녁 이렇게 10편인데 그러면 이 고산 구곡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뭐 1월부터 2월까지 뭐 이렇게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간 또 아침부터 저녁 하루에 일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그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전체를 이렇게 써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 작품이 인간과 자연의 12편의 송순의 면앙정가예요. 한자가 면앙정가. 면앙정가. 써보시고 그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굽어볼 면. 그다음에 앙은 우러를 앙. 그다음 정은 정자정 노래가. 그러니까 굽어보고 그다음에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굽어본다는 건 뭐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거고 우러러 본다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겠죠. 그래서 정은 정자정인데 참 보세요. 흰 구름 자 이제 한자 밑에 있는 작품을 한번 가사입니다. 흰 구름 부인 연하. 그러니까 흰 구름 부인 연하. 연하는 연기 연자의 노을 한자거든요. 흰 구름. 그러니까 흰 구름이 이제 쭉 있는 그 비껴 있는 연하. 푸른 것은 산람이라. 이게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아지랑이 람자예요. 이 람자 아지랑이라. 산의 아지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흰 구름 아주 뿌연 그런 연하 연기와 노을 푸른 것은 산의 아지랑이다. 이런 의미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암, 천개의 바위, 만학, 만개의 골짜기, 천암 만학을.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막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한자를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 없는데 이게 보고 이게 무슨 글자 정도만 알면 돼요. 어차피 시험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봉우리 제집을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은 요즘 말로 하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래도 군한지고 이 이래라는 게 아양이거든요. 군한지고는 떠는구나. 아양도 떠는구나. 나면서 들어가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에 떠나가니 장공. 그러니까 뭐 길장자의 그 빌공자니까 뭐랄까 뭐 높은 하늘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곳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지니. 그러니까 광야로 이제 막 건너서 진다는 뜻이겠죠. 건너서 지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이거 알겠죠? 요즘 말로 여트락이겠죠? 요즘 말로 여에다 티 여트락 지트락. 대충 이제 고전은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양과 서거지요. 사양은 이 빗길사자의 그 변양자거든요. 그러니까 해 저문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사양과 서거지요. 잘 섞여서 새우, 간을 새자거든요. 서희할 때 새자, 가는 비조차 뿔이 난다. 가는 비조차 뿌린다. 남여를 배앗하고 소랄에 굽은 기구. 남여라는 게 중요한데 남여. 이 남여는 뭐냐면
옛날에 사대부들이 타는 가마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뭔가 덮개가 있었잖아요. 네. 덮개를 타고 남자들은 그냥 이리 오느라 뭐 무슨 대감 행차시다 그게 남이에요. 네. 그래서 남녀를 배에 타고 남녀를 백개 타고,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히 타고 이런 뜻이겠죠. 네. 소랄의 굽은 길로 가요. 오며 가며 한한적.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양반들은 산에 올라갈 때 절대로 그냥 걸어가지 않았어요. 네. 옛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다 가마를 잡고, 이 가마 실은 사람 정말 죽어나겠죠. 이 막 네. 뭐 70kg 막 이렇게 또 남자들 나가잖아요. 네. 무게를 들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재밌는 건 중국에 가잖아요. 이 가마를 태워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건 타보진 않았는데 네. 중국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대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그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남녀로 배야 타고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그러니까 오며 가면서 행동을 하는 때에, 저게는 때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녹양, 녹색 그 햇빛이죠. 운한. 그다음에 황앵이에요. 황앵, 교태겨워 한한고. 황앵, 그러니까 노란 꾀꼬리, 누르황자에 꾀꼬리 앵자입니다. 네. 이 조금 한자 어려운데 누런 꾀꼬리가 그 교태 아양 떤다는 거죠. 교태에 겨워서 하는구나. 나무 새 자자지요. 나무에 새가 막 이렇게 그 모여 앉아 이런 뜻이 요즘 말로 하면 네. 녹음이 얽힌 적. 녹음이 많은 그 때에 이런 뜻이겠죠. 넘겨보세요. 백척 난간 한자 난간에 긴 조름 내 옆편이. 백색 난간, 그러니까 백척이나 되는 난간에 긴 조름을 조름을 내어서 편이 수면 이 차가울 양자의 그 바람 풍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에 차가운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가. 그거 알겠죠? 그칠 줄 모르냐. 진설이가 빠진 후에 삼빛이 금수로다. 그러니까 금수라는 건 뭔지 아세요? 금수? 우리 금수광선할 때 금수가 뭔지 아세요? 금수는 뭐냐면 비단으로 수놓았다는 뜻이에요. 네. 금수광선할 때 금수가 비단으로 수놓았다. 이게 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의 빛이 금수로다. 그래서 황우는 또 어찌, 황운, 누런 구름은 또 어찌해서 만경의 편거기요. 만경, 그러니까 만경할 때 이 경자가 원래 일항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만경, 아주 그 뭐랄까 만일항이나 되는 곳에 다 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어적도 흥을 겨워 달알 따라 분이 난다. 어적할 때 이 낚시할 어자고요. 이 적자가 피리 적자예요. 피리. 옛날에 만파식적이라고 뭐 신라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피리 적자인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연주하는 피리도 흥을 겨워 승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분이 난다는 거예요. 달을 따라서 막 따라가면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리 초목 그거구나. 초목 다 진후에 강산이 매몰컨을 이제 매몰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몰된다 요즘 쓰잖아요. 마이 할 때 매몰하고 매몰컨을 강산이 초목이 다 진후에 강산이 다 매몰돼 버렸어요. 근데 조물리 헌사야 빙설로 꾸며내니. 조물리는 이제 조물주가 헌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야단스럽다는 거.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그러니까 빙설은 얼음 빙자에 눈설자거든요.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그다음에 경궁요대 한자 좀 어려운데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의 버러세라. 이게 뭔 소리냐면 밑에 좀 볼게요. 거기 경궁요대는 뭐냐면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는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한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자라고 하는 옥경자고 집궁자고 옥요자고 뭐 장수할 때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옥과 같은 맑은 바다 해자니 경관 아름다운 구슬, 그러니까 하여튼 경자 옥경자니까 옥으로 된 집이잖아요. 아름다운 구슬을 장식한 집. 그다음에 옥대는 옥으로 장식한 누각이니까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한 자연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실제로 뭐 경궁요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옥해운산도 옷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밑에 해석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한 자연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화법이라고 해요. 미화. 아름답게 표현하는 수학법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연보라는 말씀. 연보. 한자로 여기서 연보. 연꽃에 걸음걸이잖아요. 연보. 이 되게 많이 연꽃이 걸을 수 없다. 이게 미인의 걸음걸이를 쓰는 거예요. 미인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 그 미화법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지. 여기서는 별로 안 좋잖아요. 집 없는 천사. 훨씬 더 아름답죠. 멋있죠. 이렇게 다 미화법.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그 경궁 요대와 옥해 은산이 안정 눈 안자의 바탕 젖자거든요. 그러니까 눈 바탕 지금 눈 바탕이니까 눈앞에 이런 뜻이에요. 눈앞에 버릇에랑 펼쳐져 있구나.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자, 그다음 마지막 건곤도 가암할시. 건곤은 하늘건자에 땅곤자예요. 건곤 하늘과 땅이. 가암 열시하는 뭐냐면 밑에 나오네요. 넉넉하고 풍부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롭다. 경이라는 것은 우리 원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원더. 그 원더요. 원더풀할 때 원더. 이 경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넉넉하고 풍부해서 간대마다 가는 곳마다 경이롭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구나. 이런 건데 이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 지금 면항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지역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면항정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면항정. 힌트는 전라남도에 있어요. 근데 전라남도인데 대나무로 유명해요. 어디죠? 대나무. 중록원. 담양 들어봤죠? 네. 담양에 있어요. 이 어디가 면항정. 그래서 담양 우리가 이제 그 담양에 가면 우리는 뭐 중록원 가고 소세원 가고 이러잖아요. 맞죠? 소세원 가고 이게 가는데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요. 담양에 가면 이런 정자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여러 개의 정자, 누정이라고 해요. 누정. 여러 개의 정자. 누정이라고 하는데 누정 문학이란 말도 있어요. 실제로. 담양에 가면 우리가 정철은 들어봤죠. 정철. 네. 정철의 작품 중에 뭐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고 삼인곡, 송민곡, 성산별곡 이런 작품을 쓰거든요. 정철이 유명한 작품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작품들 다 어디서 썼냐? 담양에 썼어요. 담양에 썼어요. 정철. 요즘에는 담양이 정말 뭡니까 볼 것도 되게 많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이게 오지여가지고 유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유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 작품을 쓰는 거예요. 삼인곡, 송민곡, 성산별곡 이런 걸 썼어요. 저번에 제가 뭐 작품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인곡이라든가 이 송민곡이라든가 이런 거 작품을 읽어보면 이 정말 정철이 진짜 잘 쓰는 게 뭐냐면 사미인할 때 미인이 누구냐? 선조임금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조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송민곡은 삼인곡의 속편인데 이 삼인곡은 뭐냐? 삼인곡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독백. 이 송민곡은 대화책. 여기 이제 감려하고 물려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에요. 근데 삼인곡, 송민곡을 보면 이 삼인곡이 좀 더 한자적인 게 많아요. 한자 표현이 많고 송민곡은 좀 더 우리말적인 표현이 많아요. 두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더 우리말적인 게 많고요. 여인이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유식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인곡. 그래서 막 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좀 이거 안 했었나요?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삼인곡을 좀만 이야기 드리면 내가 태어난 것도 임을 따라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것도 임을 따라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근데 내가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냐면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이여, 임금이시여 왜 저를 유대를 보내셨습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걸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뭐에 걸려요? 그 검열에 걸리잖아요. 검열에 걸리니까 안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어떻게 여인에게 빗댄 거예요. 여인에 빗대서 이야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설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차라리 이미 나를 몰라 보니까 나는 차라리 범나무가 돼가지고 내가 소나무에 앉아서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향을 이제 가지고 님의 옷에 잠깐 앉겠다는 거예요. 님의 옷에. 이해가세요? 내가 범나무가 돼가지고. 근데 님은 나를 모르는데 님은 나를 몰라. 내가 범나무가 갑자기 나에게 오면 알겠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근데 나는 님을 알 것이다. 되게 구구절절해요. 제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전은 이런 작품들을 원문을 읽어야 재밌어요. 이런 걸 뭐 현대어로 읽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송민국 같은 건 뭐냐면 이 감려하고 의려가 있어요.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본듯도 하다라고 해서 감려하고 의려가 나와요. 재밌는 거는 감려는 되게 착한 여자예요. 요즘 말로 착한 여자고 의려는 악한 여자예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감려하고 의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감려하고 의려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감려하고 의려가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정철의 두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버렸어. 왕이 나를 버렸어. 그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면은 뭐냐? 나는 임을 기다려도 안 와, 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차라리 내가 햇빛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와요. 저희가는 저것이 본듯도 하고 했구나 하면서 나는 임에게 차였다. 요즘 말로 하면 차여가지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데 나는 햇볕이 되고 싶어. 햇볕이 되고 싶어서 임의 곁에 가가지고 막 3일 동안 내가 막 햇빛을 막 무궁무진하게 쬐고 싶다. 쬐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려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린 남자인데 햇볕은 무슨 햇빛이야. 그냥 거기 가가지고 3일 동안 장대기나 열심히 퍼부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두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허조고 뭐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이 Man is an amphibian. 이게 뭐냐면 amphibian. 이 amphibian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양석이에요. 개구리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죠.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인간은 개구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인간의 마음이 양서류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매니스는 비비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철이 옛날에 허균이라는 그 영화도 보잖아요. 허균이 아니라 광해라는 영화도 광해군이 되게 며칠 또 되게 좋은 정치했고 며칠은 또 악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병헌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연기 되게 잘했지만 그 두 얼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이런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수완이 백조인데 블랙이 됩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두 개의 얼굴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문학을 하면 이제 좋은 건 뭐냐면 뭐 시험을 뭐 몇 점을 맞고 물론 이제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을 특히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거를 뭐 답은 없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니까 답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은 뭐였냐면 저는 되게 박사 논문이 복잡한데 이 셀린저라는 그 무대계 작가하고 벨로라는 무대계 작가가 있어요. 이 셀린저는 이제 후밀바테 파스꾼 너무 유명하잖아요. 후밀바테 파스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하고
이 벨로우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허조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노벨상 수상작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네. 되게 철학적이면서 되게 잘 썼어요. 이 두 작품을 이 도연명하고 비교했어요. 도연명의 이제 그 시의 작품들이 있어요. 네. 도연명의 시의 작품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통적인 걸 뭐로 하냐면 불교와 노장 사상으로. 그러니까 불교와 노장 사상을 중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스쿠르가 벨로의 허조그를 네.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도연명의 시들하고 비교해서 썼어요. 우와. 지금 영문학 박사 논문.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제가 뭐 영문학을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국문학을 공부하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동서 비교문학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겠어요? 도연명이나 뭐 불교 노장사상 이런 거 잘 못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도 좀 알게 되고 네. 뭐 동양학도 알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과를 다닌 거예요. 공부라는 거니까 통섭이라고 하잖아요. 통섭. 오늘 이제 그 요 정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네. 공부법. 네. 통섭을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그 통합 교과라고 하잖아요. 통합 교과. 하나만 이렇게 딱 공부하지 마시고 네. 여러 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통섭적으로 공부. 그래서 자,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 오늘은 혼자기 때문에 제가 네. 하나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요. 문화가 있어요. 네. 문화가 컬처예요. 컬처. 그 컬처는 뭐냐? 문화는 어디서 나냐면 컬티베이트에서 나왔어요. 경작하다. 이거 아셨어요? 원래 문화라는 게 경작하는 거, 밭을 가는 거. 그러니까 컬티베이트에서 나왔는데 그 문화는 뭐냐?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방식 또는 행동 방식.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이에요. 또 보통 영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컬처 문화 외워. 그것도 끝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좀 더 가면 뭐냐? 문명이 있어. 문명은 뭐냐?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예요.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를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발달한 문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시빌라이제이션인데 그러면 문화의 반대는 뭐냐? 자연이잖아요. 자연 네이처죠. 근데 이 네이처는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더 있냐? 본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본성 있죠. 그다음에 문명의 반대는 뭐냐? 야만이에요. 야만은 영어로 발바리즘이거든요. 발바리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발바리를 먹는 거는 괜찮게 네. 야만스럽다. 발바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 문화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명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그 Can I Fall in Love with You가 있잖아요. 거기 제가 영어 할 때 써놨는데 Can not help ing 이런 거 있어요. In love 이렇게 나오는데 Can not help ing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Can not help ing가 그러면 help가 돕다는데 이게 어떻게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죠? 헬프가 돕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헬프는 피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막 저도 영어 시간에 이게 왜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선생님 그냥 외워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는 피한다는 뜻이구나.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피할 수 이런 식으로 배운다는 거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영어를 전공한다고 해서 영어만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통합적인 교과적으로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돼. 영어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벌주가 있어요. 벌주 이게 미덕이거든요. 벌주 미덕이라는 뜻인데 벌초하는 건 우리들 미덕이다. 그다음에 비열드가 턱수염이에요. 턱수염. 그러면 턱수염은 비어도 나. 변도나 비어도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보이지가 항해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 그럼 쉽잖아요.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할 때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그리고 이 의미의 맥락들이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뭐 과학이나 또 영어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종갓집 하잖아. 종갓집 한자에 네. 종갓집 많이 들어보면 종갓집이 왜 종갓집이냐? 이게 보일시자거든요. 보일시자는 뭐냐면 이게 보일시자인데 네. 이게 제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제기예요, 제기. 네. 제기인데 여기에 그 살아있는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네. 고기를 올리면 피가 뚝뚝 떨어지죠. 아,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피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신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씌우는 거니까 어떤 집에서 이렇게 써. 이게 그 으뜸 종자인데 네. 한자를 또 공부를 해보면 한자가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문학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자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맥락들의 의미를 잘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너무나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 글자가 나왔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점칠북자도 이야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점칠점자가 된 점칠점자 네. 이건 뭐냐면 네 인생에서 이때쯤은 이런 일이 날 거야 라고 일부러 말해줘. 이 점칠점자에서 네. 재밌지 않나요 이게?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총회를 한다. 총회. 그리고 이게 총회가 집에다가 용용자거든요. 네. 집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 얼마나 총회를 하겠어요. 집에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총회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공경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공경한다. 이렇게 썼는데 왜 공경한다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관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묘에다가 이렇게 하면 풀이 막 자라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크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벌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경한다는 뜻이. 근데 이게 그 놀랄 경자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말만자가 나와요. 말만자. 이게 놀랄 경자가 왜 말이 공경한다는 뜻인가?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말 같은 애가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해. 이거 완전히 말 같은 애가 왈가닥이 90도로 막 인사를 해. 그럼 얘가 뭐야? 하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 놀랄 경자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노자 도덕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기만성이 한번 써봤죠. 네. 대기만성이 뭔 뜻 같아? 대기만성. 큰데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 전혀 아니에요. 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닌 글자가 없어요. 큰 그릇은 그러니까 원래 이 노자에 보면 도덕경에 대방부 큰 사방은 모퉁이가 없다. 하늘이 너무나 넓으니까 큰 사방은 모퉁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음이성.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 대음이성이라는 게. 지구가 자전거 공전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포크레인 막 움직이는 거 잘 들리죠? 대음이성. 그리고 나서 대기만성이 나와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없다는 부정이죠. 네. 이것도 드물이자도 부정이죠. 이 드물이자도 네. 부정이죠. 이게 늦을 만자가 아니라 아니불 자에 있어. 지구를 담을 만한 너 그릇 하나 만들어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늦을 만자로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하고 대꾸를 안 따져. 사람이 한 40, 50대 성공을 해. 대기만성이야.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날 새야 돼. 너무나 많아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재밌죠? 네. 이런 것도 제가 공부책에 좀 써놨었어요. 네. 써놨는데 하여튼 그런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단지 내가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까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진짜 공부. 왜냐면 시험에서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 A+를 내가 맞아갖고 정말 4.5 만점에 4.5를 맞았어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국문학과 나온 걸 우리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처럼 내 국문과 나온 거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A+ 맞으면 뭐해? 막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이거 다 알았어. 이 고전의 장면과 표현을 막 외웠어. 근데 네가 아는 월산대군의 시 한번 읽어봐. 그럼 네 나와야지. 국문학은 이게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이해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특히 문학 공부는 좀 많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뭐죠? 홍진에 묻힌 문내 인내생이 어떠한 곳 옛사람 풍년을 미치할까 못 미치할까 이런 거 나오고 상충고 이거 다 외웠어요. 지금도 외워요. 지금 명월이 천산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시조 뭐 이런 거 좋은 한시 이런 걸 막 외워야 돼요. 저는 한시 한 100편 이상 외워요. 한시 뭐 영문학 뭐 이런 거 막 외우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전혀 그러니까 빠지질 않아.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다 하니까 저는 영문학도 하고 국문학도 하고 막 다 하니까 중문학도 하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가 입체파잖아. 입체파가 큐비즘이잖아요. 큐비즘은 뭐냐?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정육면치잖아요. 큐비즘이라는 게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3명 4명 되는 거예요. 맞죠? 겉으로 볼 땐 이상하지만 피카소는 이 사람을 옆으로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바라보고 옆에서 바라본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할 때 나는 국문학을 하니까 뭐 그래서 영어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말만 좋아해. 제가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문학과 다니까 우리말만 나는 우리말 근데 한문은 뭐 우리 국문학에 안 들어가나요? 한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문학에 한문도 들어가. 근데 국문학 공부하다 한문만 나오냐고. 뭐 영어 뭐 잘은 몰라 영어 단어 같은 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되게 영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뭐 비유가 그 뭡니까 풍자, 세타이어. 이 세타이어라고 써요. 헌타이어가 아닌 세타이어. 풍자.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러니, 반어.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 뭐 내가 영어 문장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맥락들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철학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철학 공부도 문학을 하려면 해야 되고 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국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이게 이제 멀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T자형 인간이란 말이에요. T자형 인간. T자형 인간이 뭐냐? 전공은 깊이 있게 하고 교양은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두루두루 교양을 깊이 있게 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문학을 했어. 그러니까 봐요. 내가 영문학을 했는데 막 애들한테 수업할 때 막 지하철 하다가 찍갔댔지 뭐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 애들이 선생님이 도대체 모르는 게 뭐 이런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영어적인 것을 기본적인 걸로 알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 맥락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